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뭐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은퇴한 후에 이제 은퇴 전에는 어딘가에 소속돼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그와 같은 에너지와 경력을 갖고 이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해서 설립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에서 공익법인 등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그 비영리 법인에 기부금을 내므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영리 법인으로서는 기부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경상비 지출이라든가 각종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익법인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많은 분들의 목적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거기까지의 목적이 아니라 설립한 이후에 기부금을 모금해서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최종 지점은 공익법인 등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업으로부터 또는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본인이 목적하는 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또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것이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신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춰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4월 10일,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석 달 후 1월 10일에 한 거는 3월 30일에, 또 4월 30일에 4월 10일에 신청한 거는 6월 30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국세청 사이트에 올린 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공익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접수를 했다. 그럼 일단은 지역 그 공익법인을 도전하는 그 비영리 법인에 소재한 지역의 국세청 담당자가 그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본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최종 심사를 한 다음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신청한 이후에 석 달 이후에, 지금 4월 10일에 신청한 경우는 이제 6월 30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법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공익법인 등록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뭔가 보면은 정관에 이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쓰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라는 것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나 유사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도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잘 쓰라고 기업이 기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국세청 이런 관련 기관이 우리 비영리 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의 경력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공익법인을 등록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선거에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에 수많은 기사를 올린 사람이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를 바꾸는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서류는 구체적으로 이제 신청서를 내야 되고, 법인 설립 허가서, 그러니까 공익법인 등록증이죠. 그거를 내야 되고, 정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예산서, 또 향후 3년의 사업계획서. 이게 이제 공익법인을 스스로 못하고 우리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신규일 때는 오히려 이제 결산서가 없고 예산 계획서만 있는데 재지정이 더 어려운 거죠. 재지정은 과거에 3년간의 결산도 내야 되고, 앞으로 3년간의 예산도 내야 되고, 이런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3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제 3년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3년이 된 다음에 종료가 됐어. 그러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난 다음에 겁이 나서 허겁지겁 연락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2년 이내에만 재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재지정을 신청한 이후에는 5년간 이제 그 공익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재지정이 더 어렵다는 점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꼭 잊으면 안 되는 사항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고, 해산 시에는 자녀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해서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이제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도 공익법인 해야겠네? 그러면 7월 10일이 마감이니까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이제 계획서도 작성하고 예산서도 작성을 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서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많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익법인에 관심 갖는 분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